자, 가볼게. 평면 좌표부터. 평면 좌표를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할 것까진 아니고 선생님이 여기 개념 봤을 때 아이들이 좀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 거 그것들만 좀 짚으면서 넘어갈게. 일단 평면 좌표에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건 거리 공식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A, B와 C, D라는 점이 있을 때 요 사이 거리 좀 구해볼까 라고 하면 우리 distance의 앞 글자를 따라서 D라고 나타내고 C-A의 제곱 더하기 D-B의 제곱에 마지막에 루트 씌워주는 거. 그리고 이 루트가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시하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가면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서 선생님은 막 이렇게 좀 파생시키면서 문제를 풀어줄게. 우리 요런 문제 기억나시죠? AP 더하기 BP 거리의 최소값 좀 찾아줘 라는 문제가 있을 거야. 이거 학교 시험에서 꼭 나오거든요. 그리고 얘랑 양대산맥을 갖는 학교 문제가 AP의 제곱 더하기 BP 거리의 최소값 찾아줘 라는 문제도 나올 거야. 근데 똑같은데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똑같으면서도 약간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제곱이 없는데 여긴 제곱이 있죠. 근데 그럼 도대체 이 제곱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하면 얘 때문이다. 바로 이 루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얘는 당연히 거리 공식이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루트 더하기 루트로 나올 거야. 하지만 얘는 이미 제곱했으니까 이 루트가 사라져서 얘는 어떤 식에 관한 2차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제가 월목이었나? 월목 개념반에서는 잠깐 설명했었는데 이렇게 루트 있을 때와 루트가 없어졌을 때는 아예 풀이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 얘는 무슨 쪽으로 풀어야 되냐면 기하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얘는 산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선생님 너무 어려운 말 쓰시는 거 아니에요? 기하적이라는 게 도형으로 문제를 풀라는 거고 그리고 산술적이라는 게 쉬운 단어로 계산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요렇게 제곱이 붙어서 얘가 어떤 식에 관한 2차식 나오면 그 2차식의 최소값은 5글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그냥 게임 끝나.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었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언제 최소가 돼요? A가 4일 때 최소값 7을 가져. 그래서 대부분 답이 7이라고 말을 해주면 될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렇게 제곱이 없어서 루트 있을 때는 어떻게 제가 이걸 최소값 구하냐는 거야. 왜? 얘가 작아지면 얘도 따라서 작아지나요? 그건 나도 몰라. 얘는 작아지는데 얘는 커질 수도 있고 얘는 커지는데 얘는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가 제일 작을 때 이 전체도 가장 작을 거야 라고 오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루트 있을 때는 뭔가 얘가 작아지면 커지고 이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기하적으로 풀어야 돼. 이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이런 거를 진짜 실생활에서 쉽게 설명하자면 여기가 집이었어. 그리고 여기가 학원이야. 근데 너네가 집에서 학원 올 때 편의점에 한 개만 있니? 아니지. 한 세 개씩 막 중간중간 있잖아. 그러면 어떤 친구는 나는 여기 있는 편의점 들렸다가 갈게. 어떤 친구는 난 여기 있는 편의점 들렸다 갈게. 어떤 친구는 난 여기 있는 편의점 들렸다 갈게. 아주 수많은 편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학원 갈 때 어떤 편의점을 들렸다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조건이 있대. 뭐?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 갈 거면 제일 이동거리가 짧은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들렸다가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요 위에 제곱이 없고 루트 문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어떤 문제를 딱 봤어. 그랬더니 제곱이 붙어 있어. 그럼 이건 감사합니다. 빨리 그냥 공식 쓰고 공식 써가지고 2차식 만들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최소값 말하면 돼. 근데 선생님 루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빨리 점을 체크해 보는 거야. 어떤 거? 집, 학원, 그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편의점. 그때 내가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 학원까지 갈 때 가장 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대. 그럼 어떻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 일직선. 그래서 결국엔 요 거리 위에 어떤 편의점이든지 아무 데나 들려도 상관없어. 왜? 멀리 갔다 가까이 가나 가까이 갔다 멀리 가나 난 집에서 편의점 들렸다 학원 가는 건 제일 짧은 거리가
요거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는 선생님이 쉽게 예시를 든 건데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 아마 이거 딱 쓰는 순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혹시 요런 문제 보신 적 있나요? 요렇게 되어 있고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와. 그래 놓고는 요 놈의 최소값 찾아달래. 집중해야 돼. 돈 아까워. 자, 요거 최소값 찾아달래. 그럼 애들 당황해. 선생님 여기 지금 루트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최소값 구하죠? 그쵸? 그게 먼저 생각나고 호성쌤이 그랬어. 제곱이 없이 루트만 있을 때는 절대로 이걸 계산을 못하니까 그림을 그려보라고. 근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얘를 한번 보니까 얘 자체가 x, y랑 마일, 2 사이 거리 공식이고 얘는 x, y랑 마이, 3 사이의 거리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요 x, y라는 건 돌아다니는 점이야. 그래서 요걸 편의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걸 편의점. 그리고 이게 집. 이게 학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나는 집에 있다가 편의점 들렸다 학원 갈 때의 거리의 최소값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아까 말했지. 집에 있다 학원 갔다 집에 있다 편의점 들렸다가 학원 갈 때 가장 빠른 길은 뭐로 가라? 일직선으로 가라. 따라서 얘와 얘 사이 거리의 최소값은 집과 학원 사이 거리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와? 마일, 2와 마이, 3 사이 거리를 구한 1 더하기 1. 그래서 정답이 루트 2가 바로 최소값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을 보든지 제곱이 있다와 제곱이 없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원래 디스턴스 공식 자체가 마지막에 루트를 씌워주기 때문에 문제 유형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이제 거의 한 4페이지까지 선생님이 후두둑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선생님이 제가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학교 시험에 얘 무조건 나와요. 제가 이대부고만 지금 5년째잖아요. 자사고부터 일반고까지. 저거 안 낸 적이 없어요. 외심은 무조건 냅니다. 그럼 일단 외심 나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심자로 끝나는 거 총 몇 개인 줄 알아? 예인아, 몇 개일 것 같아? 찍어봐. 몇 개일까? 심자로 끝나는 거 고1 과정에서 배우는 혜승아 몇 개일까? 찍어. 5개.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4개밖에 안 배워요. 첫 번째 외심, 두 번째 내심, 세 번째 무게중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아마 여러분들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근데 더 개념 블랙라벨엔 있습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 수심이에요. 아마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도 있는데 사실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이대부고가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셋 중에 2개는 내요. 무조건 빈도수로 따지면요. 사실 외심하고 내심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50대 50으로 내고 있고요. 무게중심은 100% 내고 있어요. 현재 5년째. 그래서 무게중심하고 저 앞에 외심, 내심을 알고 있으면 되고 얘는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을 때 제 기억이 안 틀리다면 지금까지 낸 적은 없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요 외심, 내심, 무게중심에 좀 치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 그럼 제가 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을 다 구할 줄 알아야 되나요? 라는 건데 당연히 그걸 구할 줄 알아야 답을 맞추겠지만 여러분들 얘가 왜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배경만 알아도 문제풀이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우리 외심 배울 거야? 외심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만 설명 들어서 그래요. 왜 외심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모르니까 왜 문제를 그렇게 푸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입식 교육이야. 내가 하란 대로 하는 거야. 내가 틀리게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보여줄게. 첫 번째, 100% 나오는 무게중심부터 먼저 가볼게. 무게중심이 탄생하는 원리를 알면 풀이가 보여.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집중하셔야 돼요. 자,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자, 무게중심은 뭐냐면 자,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편 있지. 그 편에 중점에다 체크를 해. 중점. 그리고 그 선을 이어. 두 번째, 이 점의 맞은편 편 요쪽은 요쪽이라 요쪽에 딱 또 정중앙 체크해. 그걸 이어. 그리고 또 이 점으로부터 맞은편 편에 중점으로 또 선을 이어. 그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 탄생 배경이, 탄생하던 원리, 얘 탄생 배경이 뭐야? 한 점으로부터 맞은편 변의 중점의 선을 이어서 만들잖아. 그럼 이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냐면, A랑요, 요 점을 만약에 M, N, K라고 두면, 선생님, 제가 요 G를 찾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건 알고 있을 거야. 다 더해서, X좌표 다 더해서 뭐로 나누고? 3으로. Y좌표 다 더해서 뭐로 나눠? 3으로 나누는 건 개나 소나 다 알아. 고1 아니어도 중딩들 다 안다고. 근데 고1 정도 됐으면 이걸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점에서 맞은편 변의 중점으로 그었네. 그럼 물어볼게. 이 점이랑 요 점만 알면 여러분들 뭘 세울 수 있죠? 직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죠. 요걸 L1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요 점이랑 A와 C의 중점을 구해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네? 그럼 나는 L2랑 L1에 뭐 찾으면 정답이야? 교점.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직선 3개의 뭐라고 찾아도 돼? 중점이라고 교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단순하게 이제는 좌표를 알아야지만이 구하는 게 아니라 한 점이랑 맞은편 점. 근데 맞은편 점은 두 점의 중점이야. 두 점의 중점이야. 두 점의 중점이야. 중점과 맞은편 점만 알아도 직선의 방정식 세워서 나는 뭐 할 수 있겠다? 무게중심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난 계속 파생시킬 거야. 요 그림 딱 보니까 한 점에서 맞은편 점. 근데 이게 중점이야? 갑자기 수학자 이름이 떠올라야지. 누구지? 가운데 중자에 선해서 중선. 앞에 수학자 이름 안 떠올라? 누구야? 파푸스. 근데 수학자 이름 몰라도 돼. 그냥 중선 정리만 알면 돼. 선생님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 중선 정리랑 연관이 있군요 라는 거야. 혹시 중선 정리 공식 기억나? 초연아? 중선 정리 공식 여기서 아니야. 중선 정리 공식 얘들아 혹시 기억나? 파푸스의 중선 정리 기억나? 뭐였지?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의 합을 2배의 그치 뭐 BM부터 써도 되고 AM제곱 더하기 BM 거리의 제곱의 합과 똑같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신기한 게 뭐냐면 무게중심 문제인 줄 알고 막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마지막에 가서 중선 정리 써가지고 갑자기 길이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좌표 알려줘. 여기 좌표 알려줘. 여기 좌표 알려줘. 선생님 세좌표를 알려줬으니까 저 무게중심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막 구하려고 했어. 근데 무게중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AC 거리 구해달래. 또는 AM 거리 구해달래. 아니면 또 BM 거리 구해달래. 선생님 그럼 이건 뭔가 거리를 구하라고 하는 건 파푸스의 중선 정리네요. 그래서 또 중선 정리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하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서로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다. 무게중심 물어보면 중선 정리, 중선 정리 물어보면 무게중심 구하라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학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는 무게중심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외심 한번 가볼게요. 외심. 자, 외심은 일단 외자가 무슨 외자야? 바깥 외자야. 그렇지. 그래서 바깥에 있는 원의 중심을 줄여서 외심이라고 불러. 그럼 대부분 바깥에 원이 있고 이 안에 삼각형이 들어가는 꼴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도 고민이 된단 말이야. 이 개념반 친구들한테 너무 딥하게 가르치면 나 가뜩이나 수학 어려워하는데 더 싫어질까봐 일단 선생님은 예각 삼각형에 대한 것만 가르칠게. 예각 삼각형. 왜냐면 이게 둔각 삼각형이 가면 조금 골치가 아파지는데 일단은 학교 시험에서는 예각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얘를 우리가 외심이라고 불러. 외심은 대부분 오자를 많이 씁니다. 아웃. 바깥의 자를 써서 아웃을 해서 오를 많이 써. 그럼 우리가 외심의 성질은 한 점으로부터 외심까지 이 거리는 모두 다 길이가 어때? 같다. 뭐로 같아요? 이 원의 반지름으로 모두 다 같은 거야. 이해가? 그리고 우리 여기서 밑으로 그을 건데 자 물어볼게. 요 삼각 요 변이랑 똑같으니까 A, B, O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라고 하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지 않겠어? 왜냐면 여기랑 여기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혹시 이등변 삼각형 성질이 뭐야 얘들아? 여기서 맞은편 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무조건 뭐 된다? 2등분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슉! 수직 2등분. 여기서 슉! 여기 수직 2등분. 그리고 여기서 슉! 그럼 여기도 2등분이 되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외심은 뭘 떠올려야 되냐면 요 삼각형 선생님이 빗금친 거, 요 둘이 무슨 모양이야? 합동. 그리고 요렇게 물결 표시 친 거 무슨 모양? 합동. 그 다음에 요렇게 별표 친 거 무슨 모양? 합동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전체 넓이에서 하나 그러니까 빗금친 거 하나, 물결 하나, 별표 하나 더하면 결국 전체 넓이에 딱 몇이 나와? 절반이 나오겠지. 왜냐면 전체 삼각형 넓이가 빗금친 거 2개, 물결 친 거 2개, 별표 친 거 2개의 합이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갖고 나온다면 결국 전체 넓이의 뭐랑 같다? 2분의 1이랑 똑같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이게 외심인데 하필 그게 무게중심이랑 또 일치가 되면 완전 개꿀인 거야. 왜냐면 하필 선생님 제가 외심을 찾았는데요. 외심이 무게중심이랑 똑같이 나와 버렸네요. 나온다는 소리 안 했어. 나와 버린 거야. 만약에 막 내가 외심도 구해보고 무게중심도 구했더니 똑같은 값 나와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값이 나오면 개꿀인 게 뭐냐? 모든 면적의 6분의 1이 전체 면적의 6분의 1이랑 똑같은 거야. 다시 말하면 그냥 이 세모 피자를 6등분해서 하나씩 갖고 간다고 보면 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가 나와. 삼각형 하나 던져줬거든? 다음 무게중심이 외심과 일치할 때 A, B, C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요거 하나 면적 알려줘. 요 면적은 12야 라고 딱 던져주는 거야. 그럼 애들 당황해. 아니 나는 무게중심만 알고 외심만 알고 근데 얘네들이 같대. 그래 거기까지 뭐 알겠어. 근데 갑자기 이 큰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아까 말했지. 외심과 무게중심마저도 일치가 됐을 때는 모든 면적은 다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 면적의 몇 배랑 똑같다? 6배. 그러니까 전체는 72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게 일단 외심의 특징. 그래서 여러분들 외심 문제는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외심을 A, B라고 둔 다음에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까지 거리랑 똑같아 라고 해서 문제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외심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내심 한번 가볼게. 내심은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50대 50이라고 말했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얘가 조금 더 적어. 왜냐면 내심이 사실은 가장 많이 다뤘을 때가 몇 학년 때였어? 중학교 때였어. 맞아.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여러분들 요런 거 하나 배웠을 거야. 삼각형 아무거나 하나 주고 요 안에 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외심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끝. 근데 선생님 뭘 알려줘야지 구하죠. 대부분 뭐 알려주냐면 ABC의 좌표를 알려줄 때도 있고 요 사이 거리를 알려줄 때도 있어. 여러분 혹시 그 기억나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학교 때 세변의 길이 알려주고 외심의 반지름 찾으시오 하면 어떻게 구했지? 요 공식 기억나나? 저 삼각형의 넓이는 누구랑 같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요게 반지름이거든? 요게 다 반지름으로 똑같아. 그래서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 요렇게 해가지고 또 구한단 말이야. 이해 가셨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중학교 때는 삼각형의 넓이를 갑자기 던져줘. 이걸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10, 여기가 2, 여기가 15야. 이렇게 던져줘. 아, 이러면 안 되지. 그럼 삼각형 결정 조건이 안 돼. 쉬운 걸로 하자. 3대 4대 5로 가볼까? 여기가 3대 4대 5로 가볼게. 이렇게 가. 그래 놓고 내저번에 반지름 구해달래. 선생님 그러면 3대 4대 5니까 얘 여기 90도네요. 그렇지. 그럼 얘 삼각형의 넓이는 4, 3, 12의 6이고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변의 길이의 합입니다. 그래서 12 해가지고 반지름은 1입니다. 이렇게 찾았던 게 중학교 때 했던 거였어. 그리고 또 내심의 성질은 여기서 만약에 요렇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외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상반된 건 있어요. 외심은 이렇게 두 개씩 합동인데 내심은 비금, 물결, 별표 요 삼각형끼리 서로보다 합동이다 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대답하는 친구가 있는지 볼게. 내가 맛있는 거 걸고. 아까 무게중심은 중선정리랑 많이 연관지어서 나온다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무게중심 하면 중선정리로 아까 여기 파푸스의 중선정리 공식도 쓰고 갔단 말이야. 근데 내심은 또 신기하게 내심은 잘 시험에서 안 내요. 근데 이 내심하고 얘도 아까 얘네들이 형제지간이라 그랬죠. 이란성이야. 뭐냐면 비슷하지만 부모님은 같지만 물어보는 건 다르듯이 얘도 부모님은 같지만 형제지간인 단원이 하나 있어요. 유형이 뭘까요? 그렇지, 가계이등분선.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가계이등분선 법칙. 요거랑 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학교 시험으로 따지면 저 같으면 어떤 선생님이 그 우씨랑 함씨 선생님이 나는 외심, 내심, 무게중심 중에 내고 싶어. 그럼 일단 무게중심 내겠죠. 100%. 선생님 그럼 외심하고 내심은요? 외심 낼 거면 일단 외심 오케이 50%의 가능성으로 낼게. 근데 난 내심이면 안 낼 거야. 학교 선생님 입장이면. 왜? 내심보단 왜? 중학교 때 다뤄줬으니까 난 이걸 낼 거야. 이걸 100%로. 왜? 가계등분선 하면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월목 개념 나한테 배운 거 있잖아. 가계등분선 하면 내가 뭐 떠올리라 그랬지? 어피치 떠올리랬잖아. 그 캐릭터 중에 어피치. 어피치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그 하트 모양 거꾸로 생겨가지고. 왜 가계등분선이 어피치냐? 자, 이제 여기 끝났어요. 요거 저 넘어갑니다. 요거는 끝났고 저는 이제 이어서 또 파생된 가계등분선하고 오늘 마칠게. 그리고 이제 문제 풀게. 자,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가계이등분선이죠. 자, 가계이등분선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 내심이랑 똑같이 그려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 자, 각을 이등분했대요. 어디 각이요? 그냥 아무 각이나 이등분 하시면 돼요. 요렇게. 그래놓고 여러분들 뭐 구하라고 하겠어? 이거 좌표 구하라는 문제가 10문제 중 10문제예요. 고등학교 시험에서요. 자, 선생님 그럼 제가 이 D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그리고 왜 이게 선생님은 자꾸 내심이라고 합니까? 부모님은 갖고 모양이 다른. 왜냐면 잘 봐. 아까 요 두 개 합동이고 합동이죠. 합동이면 무조건 각도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여기랑 여기 각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여기랑 여기 각도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여기랑 여기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각이. 그럼 지금 딱 제가 각 표시한 것만 봐도 각을 다 뭐 했어요? 이등분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이 각의 이등분선은 어떻게 푸냐? 비례식을 쓰죠.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월목 개념 애들한테 어피치를 말하셨습니까? 라면 어피치 떠올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피치 보이죠? 하트 모양 거꾸로 한 것처럼. 그래서 가계이등분선은 무조건 어피치 떠올리시면 돼요. 어피치 제가 지금 어떻게 그렸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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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게 뭐 한 거예요? 이 비례식을 그대로 쓴 거예요. AB 대 AC는 BD 대 CD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이 또 어떻게 푸냐? 또 쇼킹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한 10명 중 2명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난이도 하를요. 지 혼자 최상으로 끌어올리고 있어요. 난이도를. 가만히 냅둬도 그냥 풀면 되는데 가계등분선 배웠어. 그럼 얘들아 내가 너네들 보고 가계등분선 가르치고 모의고사 4점짜리를 줬니? 뭐 올림피아드 문제를 줬니? 가계등분선 가르친 다음에 선생님 가계등분선이 사실 내심에서 왔어. 그럼 내심 보니까 각을 이등분했네? 그래서 가계등분선은 어피치를 떠올려서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로 이용하면 돼. 여러분들 그대로 보고 그냥 그대로 문제 풀이가 시작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난이도를 갑자기 끌어올려요. 어떻게 끌어올리냐면 얘를 문제에서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엉뚱한 막 줬어. 내 마음대로 줄게. 이렇게. 그리고 D좌표 구하래. 그랬더니 뭐 어떻게 푸는지 알아? D좌표를 둡니다. 일단. 왜? 나름 자기는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거 거리에 비례식 나오면 비례식 보면 여러분들 10명 중 9명 무슨 짓 해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쓰죠? 그래서 이거 갑자기 곱해요.
근데 더 쇼킹한 거, 여기 제곱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또 루트가 난리 나겠죠? 그래서 루트 두 개를 또 곱합니다. 난리 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기도 XY에 관한 2차식일 거야. A, B에 관한 2차식. 왜? 요거 사이 거리, 요거 사이 거리니까. 그럼 여기 2차식 곱하기 2차식이면 얘 몇 차식이에요? 4차식이에요. 얘도 4차식이에요. 그래놓고 또 자기간에는 선생님 전 계획이 있죠. 양쪽을 제곱하겠습니다.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루트 그래 제곱해서 4차식 4차식 나왔어. 또 넘깁니다. 4차식 나와요. 이제 뭐 해야 되죠? 인수분해 시작합니다. 4차식. 근데 여러분들 1학기 중간고사 때 봤지만 4차식 인수분해 쉬워요? 쉽지 않잖아요. 보기차식 이런 식 나와야 땡큐인데 그냥 4차식 나오면 또 인수분해, 또 심지어 인수분해 안 되니까 또 무슨 공식 쓰셔야 돼요? 근해 공식 쓰셔야 돼요. 근해 공식 써서 또 이제 이거 찾습니다. 더 쇼킹한 거, 그 다음 얘와 얘 또 사이 거리고 요거 사이 거리고 또 난리 나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비례식을 왜 알려줬을까라고 생각해 볼게. 물론 여러분들 말에도 동의를 해요. 내가 지금까지 고1 1학기 중간고사까지 기말고사까지는 비례식 알려주면 난 다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했지 그거 말고 없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더 추가해 드리는 거야. 얘들아, 비례식 나오면 특히 가계이등분선에서 진짜 거리를 구해서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면 우선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까진 구해볼래? 라는 거야. 구했더니 1 더하기 36, 그래서 37이 나오는 거야. 여기도 거리 구해볼게. 16 더하기 1, 루트 17이 나온 거야. 선생님 거리 구한 것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치? 근데 설마 여기가 루트 37 될 때 여기가 루트 17 될 때 찾겠니? 그건 아니고 이 D점의 좌표는 B와 C를 몇 대 몇으로? 루트 37 대 루트 몇으로? 17로 뭐 하는 점이다? 내분하는 점이다. 그래서 이 D좌표는 뭐를 이용해서 푼다? 내분점을 이용해서 푼다. 이해 가세요? 그래서 A, B 대 A, C 힌트 준 게 뭐냐면 이 내분점의 B를 알려준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세요? 진짜로? 자, 그러면 나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서 월목 개념은 내가 종선쌤이 했던 거 알고 있고 영훈쌤이었니? 여러분 여기서 영훈쌤 담임이셨던 분, 영훈쌤. 그럼 종선쌤. 그럼 지금 영훈쌤 반 종선쌤 반이지. 자, 그럼 물어볼게. 혹시 외분점 알려주셨니? 영훈쌤 반. 외분점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 진짜로? 알려줬어? 자, 그러면 나도 알려주자 주의거든요. 외분점은. 왜냐면 아시잖아요. 우리 20몇 문제죠, 학교 시험? 객관식 단답형 18문제지. 18문제. 6문제죠. 자, 물어볼게. 어차피 우리 몇 문제 버릴 거예요? 그냥 무조건 뒤도 안 보고 버리는 문제 몇 문제? 2문제예요. 여러분들 24문제 풀라 그랬어요? 여러분 24문제 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발전반 애들한테도 똑같이 말해요. 최상위반 애들한테도. 제발 부탁인데 24문제 좀 풀지 말라고. 우리 목표는요 22문제예요. 우선 2문제 버리셔야 돼요. 어차피 이번 학교 시험도 2문제 버렸어도 1등급이었잖아. 무려 74까지 떨어졌죠. 74까지. 그러면 이거 몇 문제 버린 거예요? 4문제예요. 배점 낮은 걸로 5개 틀려도 1등급 나왔다고요. 그 말 때서 우리는 어차피 2문제는 버릴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남들은 50분을 24문제에 투자할 때 우리는 50분을 22문제. 아니 하나 더 틀려도 돼.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21문제까지 가능해. 3문제 그냥 버리세요. 지정해줘요. 단답형 마지막, 객관식 마지막 버리세요. 어차피 학교 시험에서도 거기는 어렵게 내는 거니까. 그럼 우리 21문제를 50분 안에 풀면 무려 한 문제를 2분 좀 넘게 쓸 수 있어요. 그치?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는 24문제 중에 23문제 맞아서 1등급 나오는 애들은 왜 그런 거예요? 걔네들은요 22문제를 50분 안에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절약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10분 정도가 남아서 10분 남았을 땐 전 2문제 정도는 시작 한번 해보라고 해요. 틀려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21문제를 40분 안에 푸는 거예요. 10분 남았죠? 그러면
여기선 선택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검토할까? 검토하셔도 돼요. 세 문제 까이 거 틀리세요. 차라리 앞에 거 좀 틀리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1번, 2번, 3번. 특히 앞번호 틀린 애들이 있어. 왜? 긴장해갖고 막 풀다 보면 이제 당황해갖고 이제 틀리는 것. 검토하세요. 10분 동안. 아마 얘가 더 점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뒤에 세 문제 건드는 것보다. 두 번째, 나는 계산 실수 안 한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버린 세 문제 중에 최대 맥스 한 두 문제 정도만 한번 도전해보는 거야. 왜냐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있을 거니까. 이게 얘들아 시험의 전략이지.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뭐 앞에부터 뒤에까지 막 총괄평가나 주간 테스트 볼 때 보면 답답해요. 이거 왜 내가 낸 20문제를 왜 다 건들고 있지? 왜 이거 다 풀고 있지? 나는 다 풀라고 낸 게 아닌데. 물론 이번 주간 테스트는 개념 위한 문제니까 다 풀려도 맞는 건데, 선생님 대부분 진중모 낼 때도 있잖아. 우리 중간고사 때. 진중모 낼 때도요. 두 문제를 틀리라고 내는 거야. 출제 의도가. 근데 난 왜 그거를 막 멋있게 풀고 그걸 맞으면 어깨에 막 힘이 들어. 선생님 저 단답형 6번 맞췄대. 근데 앞에 거 보니까 막 객관식 7개 틀리고 있어. 그치, 혜승아? 그 이 새끼 뭔가 싶어. 단답형 6번 맞았는데 앞에 객관식 7개 틀리고 있고. 어차피 1등급 안 나오고 2등급도 간당간당하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방금 왜 이 문제 어떤 얘기하다 지금 여기로 샜냐면 내분점 공식은 개나 소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외분점도 가르칠 거예요. 왜겠어? 교육과정 왜야? 근데 왜 가르쳐? 시간 절약하라고. 너네 시간 아껴서 다른 문제 검토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엄청나게 개념이 헤비했으면 무거웠으면 나 너네들한테 안 가르쳤어. 야, 이거 공부할 바에는 새끼야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나 반복해라. 이랬을 거야. 문제 유형이나 하나 더 연습해봐 라고 했을 텐데 나 이거 왜 가르치냐면 이거 너네 알지? 공식. 이거 여기서 요걸로 가는데 몇 초 걸릴 것 같아? 지우고 쓰는데 한 0.4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공식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0.4초밖에 더 걸리는 문제를 왜 안 배우냐는 거야. 이거 알면 3분이 절약되는데 학교 시험에서. 자, 한번 가볼게. 자, 지금 선생님이 요거는 내분점이라고 했어. 왜? 내자가 무슨 내자야? 안 내자야. A, B와 C의 안에서 분절, 나눌 분자야. 그래서 B와 C의 안쪽에서 나눴다. 그래서 얘를 내분점이라고 불러. 그럼 때로는 여기가 B가 있고 여기가 C가 있으면 C가 있으면 때로는 저 뒷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잡아. B와 C의 어디에 있어? 밖에 있지. 그래서 바깥의자. 그리고 바깥에서 나눴지. 분자. 그래서 얘를 외분점이라고 불러. 선생님 벌써 공식이 헤비해질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 봐봐. 자, 내분점 공식 써볼까? A, B와 C, D를 M 대 N으로 내분하시오. 자, 공식 한번 읊어볼게. 자, 공식 한번 써볼까? M 더하기 N 분의 대각선끼리 곱한 거 더한 거 CM 더하기 AN DM 더하기 BN. 이거 모르는 새끼 없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 모르면 내분점도 모르는 건데 시험을 어떻게 보자는 거야. 그치? 이건 알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노란 색깔 봐봐. 플러스를 다 뭐로 바꿨어? 마이너스로 바꿨지? 그게 외분점 공식이야.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외분점,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쓰는데 몇 초 걸렸니? 1초도 안 걸렸다고, 사실상. 근데 왜 외분점 공식을 안 배우고 안 쓰냐는 거야. 근데 그 외분점은 언제 씁니까? 똑같아요. M 대 N으로 외분하래요. 외분하지. 그럼 공식 그대로 쓰세요. M-N 분의 M-N 분의. 왜? 더했던 걸 빼면 되잖아.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라고. MC-AN, MD-BN. 끝. 이게 외분점 공식이야. 더하기 빼기 하나 바꾸는 거. 이해가? 이해 가세요? 근데 그럼 왜 외분점 학교 시험에서 안 낼 거야? 왜? 이 대목은 철저하게 교육과정 외에는 절대 안 냅니다. 그게 지학교의 원칙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부교재를 선정해 놓은 거야. 거기 이외에는 난 절대 안 낼 거야 라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 있죠. 지금 1학년 팀 선생님들. 그 1학년 팀 선생님들이 자사고 때도 똑같았어. 그 팀들은 그 문제를 벗어나는 걸 더럽게 싫어해. 무조건 학교 부교재, 학교 프린트, 학교 교육과정. 이거 말고는 안 낸다니까. 중앙고, 숙문고쯤 가야 너네 이거 알지? 근데 이거 또 다른 교육과정 외에는 또 필요한 거 있다. 이러고 내요. 숙문고는 그래서 교육과정 외 문제는 항상 프린트로 줘요.
프린트 주고 나 이거 낼 거야 수없이 말해줘요. 왜? 교육과정 외니까. 왜냐면 교육과정 외는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면 제재를 받아요. 안 알려주고 내면. 근데 알려주고 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대부분은 아니라고. 벌써 일반고로 바뀌었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왜 외분점을 알려줬겠어요? 나중에 가면 이 외분점이 사실은 평면좌표보다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원방에서 많이 쓰여요. 원방. 원해방정식. 원해방정식 가면 나중에 혹시 내가 알기로 종선쌤은 안 가르쳤던 걸로 알고 있어. 혹시 영우쌤 반도 알려줬는지 볼게. 종선쌤 반에도 물어볼게. 혹시 아폴로니우스의 원 배웠어요? 영우쌤 반 안 배웠어? 그럼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배우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너네들이 원방에서 어려워하는 문제 탑5 안에 들어가는 자취의 방정식이 한 30초 만에 풀려요. 그것도 알려줄게. 근데 그거를 알려주려면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알려준 이유가 나중에 원방을 위한 지금 빌드업이야.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으라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좀 시간이 길었지만 어쨌든 선생님이 최대한 평면좌표에서 아이들이 만약 가장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도 무조건 낼 것 같은 문제들 유형만 지금 설명했으니까 일단 선생님 영상 끄고 한 문제씩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 자,